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던 사념초관 개념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륵 반가사유상 생각나시나요? 네. 발 이렇게 한쪽 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있자, 그죠? 예. 그 미륵 반가사유상의 자세가 엄지발가락 개념법의 자세예요. 이렇게 이제 양쪽 발을 번갈아서 하는 건데, 발을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요 엄지발가락 끝, 발톱 있는 그 끝에 거기다가 마음을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서 심장 박동이 느껴져요. 둥둥둥둥 하고 맥박 뛰는 것이 느껴지고, 그 맥박 뛰는 느낌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고무풍선이 부풀어 나듯이 부하고 이 구체가 매달린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느낌을 이제 그 구체의 그 느낌을 이 감은 눈으로 봐요.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거기가 그냥 느낌만 있고 시커멓게 색깔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어느 땐가부터 거기서 푸르스름한 청색빛이 보여요. 그 청색빛을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엔 그 청색빛이 황색빛으로 바뀌어. 그리고 그 황색빛을 또 계속 보다 보면 투명한 백색빛으로 바뀌어요. 백색빛으로 바뀌면 그 백색빛의 느낌을 발가락 발등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장박동의 진동도 둥둥둥둥둥둥 하고 백색빛의 그 빛도 같이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살갗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 쪽 살갗, 가슴 쪽 살갗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꼭대기 살갗까지 올라가요. 엄지손가락 끝으로 세 번째 손가락 요 끝을 이렇게 살짝 짚어주는 요 자세. 요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머리 꼭대기의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자세예요. 엄지발가락 끝의 감각하고 요 세 번째 손가락 끝에서 짚어진 이 머리 꼭대기의 감각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감각을 느끼게 되면 이 머리 꼭대기의 감각이 똑같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여기서 심장박동이 동동동동 뛰면 여기서도 심장박동이 동동동동 뛰고, 여기서 백색빛이 나타나면 여기서도 백색빛이 나타나. 이게 같은 자리야. 이것이 바깥몸의 이제 공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요 자리를. 요걸 짚어서 이 머리 꼭대기 느낌하고 엄지발가락 느낌을 갖다가 이어서 이렇게 일치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갗을 관하는데
바깥 몸의 이 살갗, 이 피부의 모든 살갗을 관할 때 검지손가락에 해당하는 살갗 영역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머리 양 여기서부터 이렇게 눈썹으로 내려오는 요 피부는 검지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관자놀이로 가서 이렇게 하악으로 이어져요. 검지손가락 피부가. 그러니까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짚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 옆으로 가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쇄골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단전까지 내려가는 거. 이게 검지손가락 살갗경로예요.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요렇게 이 엄지손가락을 살살 구부려 주면서 엄지손가락의 살갗경로를 관찰을 하는데, 엄지손가락의 살갗은 뒤통수예요. 그리고 요 상악이야. 요 광대뼈 있는데 이게 엄지손가락 영역이에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양쪽 상악의 느낌을 관찰하고, 여기서 그대로 관자놀이를 거쳐서 뒤통수로 가면서 뒤통수의 느낌을 관찰해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점점 구부러짐에 따라서 목줄기를 따라서 등줄기를 따라서 꼬리뼈까지 쭉 내려가요. 요게 엄지손가락 경로야. 3, 4, 5지 경로가 있는데, 이 3, 4, 5지는 양쪽 옆구리 경로예요. 3, 4, 5지를 이렇게 구부리면서 양쪽 옆구리 살갗의 상태를 관찰해요. 그러면서 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 꼬리뼈 넓적한 천골의 넓적한 부위, 고관절 부위를 놓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 옆에 네 개의 발가락 그쪽으로 내려가요. 이게 이제 3, 4, 5지 경로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살갗의 감각을 갖다가 살려주는데, 이 살갗 감각을 살려주면서 두 가지 관점의 관법이 행해져요. 첫 번째 관법은 뭐냐면은 부정관이야. 이거는 이 살갗이 다 이게 다 부정한 거다. 이건 다 허망한 거고 이건 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갗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살을 다 녹여내고, 살이 녹아지면 근육이 있고 근육도 다 녹아내고, 뼈가 나오면 뼈도 다 잘게 부숴가지고 다 이걸 펼쳐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부정관으로 가는 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법은 뭐냐면은 무심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바탕에서 편안한 자리를 무심이라 그랬잖아. 살갗의 감각이 텅 비워진 엄지와 검지의 상간에서 신근을 개념하니 바깥 몸이 세워지도다 그랬지, 그죠? 자, 엄지와 검지의 상간,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요. 이렇게 마주보게 해주고 살짝 엄지와 검지를 눌러준다고 생각해.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냥 아주 살포시 힘이 들어가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엄지 검지의 그 상간을 관하면 여기서 이제 압력이 생겨나. 뻑뻑하면서도 서로 밀어내는 듯한 압력이 생기는데, 그때의 그 뻑뻑하고 밀어내는 듯한 그 압력감을 바깥 몸의 근이라 그래요. 이 느낌이 이 살갗이 비워진 다음에 나타나는 느낌이요. 이거를
바깥 몸의 근이다. 이 바깥 몸의 근을 무심초로 잡는 거예요. 가슴 바탕에 있었던 편안함이 살갗으로 이동해서 바깥 몸의 근,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하잖아, 그죠? 신근이 안몸과 바깥몸으로 나누어지는데 바깥몸의 근을 엄지와 검지 상간에 세워지는 이 느낌으로 잡는다. 이거를 무심처라 그래요. 바깥몸으로 인해서 갖추어진 무심처. 엄지발가락 개념을 통해서 살갗을 훑고 올라오면서 살갗의 감각을 비워내고 대신 그 살갗의 표면에서 형성되는 바깥몸 신근의 그 상태, 이거를 무심처로 삼아라. 이것이 긍정관이에요. 부정관은 이건 다 내가 아니고 이건 내 몸, 진짜 몸이 아니고 가짜 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골관, 부정관을 하는 거고, 이거는 긍정관이요. 바깥 몸이 비워진 감각을 무심초로 잡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최초 설법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처음 수행법이에요. 최초 수행법. 이게 누구나 하면 할 수 있어. 다 그렇게 돼, 그러고. 이 방법을 알면. 그래서 이제 이 신념처관에서 바깥몸 수행을 개념법을 통해서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래서 여기 개념하죠, 그죠? 엄지와 검지 상간에서 신근을 개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념처관에서 바깥몸 개념법. 자, 안몸. 이 안몸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이루는 이제 중추신경계인데, 여기 저 심진 스님이 그림 붙여놨어요. 자, 이게 뇌고 척수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제 요추 2번까지 이제 척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말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말초신경이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뻗어 내려와요. 그리고 갈비뼈를 타고 이렇게 목뼈를 타고 이렇게 팔신경 이제 이렇게 갈비뼈 신경 이렇게 쭉 내려오죠. 다리 신경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발이 그 43개가 달린 꼭 발 많은 지네 같기도 하고 요거는 얘가 아주 욕심꾸러기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제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하려면 이 안몸의 인식이 필요하대. 인식이. 바깥 몸을 제도하려고 해도 바깥 몸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거기서 백골관과 부정관과 긍정관, 무신관을 행하듯이 안몸도 인식을 해야 얘를 뭐 어떻게 비워내든지 뭐 어떻게 뭐 씻어내든지 뭐 아니면 어디 뭐 녹여서 버리든지 뭐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몸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안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회와 회음 사이에서 중간 기둥을 세우나니 안몸이 오롯하도다. 중간 기둥이라는 거를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어? 얘가 중간 기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백회거든요. 여기가 회음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기둥을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는 구조물이죠. 그죠? 중추신경 자체가. 중추신경을 억제시키면 중추신경이 있는 자리가 기둥처럼 느껴져요. 그거를 갖다가 중간 기둥이라 그래. 요게 이제 얘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인 거죠. 요게 이제 안몸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게 바깥몸이죠. 이렇게 바깥몸. 이 안몸과 바깥몸의 이제 인식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몸에 이제 기둥을 두 개를 만들어주고 안몸의 기둥을 또 이제 6개의 기점으로 이제 안몸을 나누어서 기둥을 세워주고 뒤쪽에 또 이제 3개의 기점을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주는데 우선 안몸은 요게 이제 백회죠. 백회에서 회음, 여기가 회음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기둥을 이제 세워주는데 백회와 회음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는 경락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충맥이라 그래. 충맥. 충맥의 좌우선. 이게 이제 남극과 북극 같은 거예요. 좌우선, 충맥의 좌우선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경락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그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배꼽하고 마주보는 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황정이라는 자리인데 여기가 요추 2번에서 3번 사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뇌가 처음 시작되는 데가 여기에요. 요 자리. 뇌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뇌는 여기서 시작돼요. 여기서 뇌가 시작이 돼가지고 신경이 점점 자라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성장한 최종 목적지예요. 그리고 시작점은 여기다. 몸 생명의 시작이 여기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황정이라고 부르고, 요추 2번, 3번 사이 배꼽하고 딱 마주보고 똑 들어가면 거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몸 생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비가 저장된 자리예요. 이게 이 황정이라는 자리는 이제 쿤달리니 에너지라는 이 에너지가 이제 내장된 자리이고, 그리고 오장, 여기 이제 심장이 있고 이제 폐가 있고, 여기 이제 간이 있고 이제 비장이 있고,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오장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오장에 저장된 생명 에너지가 하루 한 번씩 요 황정자리의 쿤달리니하고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배터리야. 배터리고 오장은 건전지예요. 배터리가 다르면 잠을 자, 우리가 잠이 올 때가 얘 배터리가 닳았을 때예요. 여기서 배터리가 다르면 눈이 감겨. 눈이 감기고 잠이 들면 오장의 건전지들이 이 배터리한테 에너지를 공급해줘. 잠이 깨면 얘가 충전이 돼 있어. 그거 하루를 또 살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쿤달리니를 선천원기라 그래요. 선천원기라 하고, 이 오장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선천기라 그래. 이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소위 내 몸 생명의 수명이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 요 지점은 척수의 요 지점은 이제 물로 채워져 있어. 척수액이라고 하는 이제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이게 뇌척수액이에요. 우리 병원에 가면 골수 뭐 이렇게 이식할 때 요추천자라 해가지고 주사바늘로 척추에다 막 해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 요추천자 하는 데가 여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있는데, 이 뇌척수액이 이 파동을 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생체 전기가 만들어져. 한 850mV의 상체 전기, 0.2에서 0.6mA.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체 전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슈슘나 에너지라 그래요. 이 슈슘나 에너지가 여기서 또 만들어져. 요 뇌척수액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러면 몸이 진동이 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출렁출렁 할 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물들이. 그러면 850ml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전기로
이제 전체 신경의 이제 그 전도 활동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수읰나 에너지가 이제 또 합쳐져. 그래서 선천원기, 쿤달리니 선천원기에다가 플러스 5장의 선천기가 합쳐지고 내척수액의 수읰나 에너지가 합쳐져. 이렇게 합쳐지고, 그리고 이제 이 중추신경 옆으로는 교감신경이라는 이제 신경이 있어요. 중추신경 옆에서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 절이 뻗어 나오고, 요 그림에서는 교감신경이 안 나왔지.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해서 이게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감신경이 보는데 이 교감신경이 좌우로 한 쌍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건 지금 옆모습에서 본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 모습으로 보면 요 좌우의 교감신경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나온 거예요. 좌우의 교감신경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좌측을 이다라고 부르고 우측을 핑갈라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해와 달의 에너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강력한 열기야. 아드레날린 체계죠. 이게 쭉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쭉 요 꼬리뼈까지 가요. 이 교감신경 줄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꼬리뼈까지. 그러면서 이 이다와 핑갈라 에너지가 또 합쳐져. 선천원기, 선천기, 수읰나 에너지, 이다 핑갈라, 요거만 해도 네 가지 에너지가 합쳐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이 결국에는 내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 원천이요. 안몸이 그냥 욕심이 많은 게 아니요. 지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육체에 들어올 때 요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처음에 수정란이 이렇게 있을 때 수정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란이 있으면 영혼이 수정란에 접촉이 되면 수정란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입을 벌려. 수정란은 영혼을 뭐로 생각하냐면 먹이로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수정란이 형성이 돼 있으면은 요 수정란이 강력한 그 빛을 발산해. 유전 정보가 서로 합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그 에너지로 강력한 이제 빛이 발산이 되면 영혼이 수정란이 만들어내는 그 빛을 보고 그 빛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면 수정란은 그 영혼을, 얘가 영혼이에요. 영혼을 먹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세포의 문을 쫙 열어가지고 수정란을 이제 영혼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영혼이 일로 싹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영의 몸이고 이게 혼의 몸인데 그래서 합쳐서 영혼이에요. 영의 몸에 저장되었던 그 생명 정보는 다운이 돼. 제로가 돼요. 그리고 혼의 몸에 저장되었던 생명 정보만 살아남아서 수정란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하고 정보적 결합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급속도로 일어나. 요렇게 영혼을 받아들이고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그 지점, 그러니까 이게 수정란의 요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세포 분열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일어나면서 중추신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갖고 있던 정보는 다운이 됐다가 3일 뒤에 깨어나. 그러면 영혼으로 존재할 때의 기억이 싹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 생에 있었던 기억이 싹 지워져서 우리가 태어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3일 뒤에 깨어난 영의식은 요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팔식이에요. 이 팔식은 이제 엄마가 습득하는 그 습득 지식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삼아요. 그리고 영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팔식의 정보는 신경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이 신경세포를 이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매트릭스 세포라 그래요. 우리 영화 매트릭스 있었죠, 그죠? 그 매트릭스 세포야. 이 매트릭스 세포라는 것이 유전 정보와 영의 정보, 혼의 정보를 갖다가 읽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점을 탁탁탁탁탁탁탁탁 찍어줘요. 그러면 매트릭스 세포가 점을 찍은 위치까지 신경세포가 성장을 해. 거기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이 척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척수 안에는 비록 기절했던 영이지만 영이 갖고 있던 선천정보, 그걸 선천정보라 그래요. 영혼으로 있을 때. 그 선천정보가 내장이 돼. 이 세포 하나하나에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러니까 나라는 몸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영혼에서부터 나의 생명을 말한다면 그 영혼에 내장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요추 2번인데 요추 2번, 요추 1번, 흉추 12마디 12번, 그리고 요 경수 8번,
그리고 연수, 교내, 중내, 시상, 대내까지 올라가면서 더하기 빼기가 어쨌든 한 33마디 정도? 33개의 층에 나누어져서 저장이 돼.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저장된 이 영의 정보를, 선천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은 천념이라 그래. 천념. 그래서 이거를 천념처라 그래요. 이 안몸 자체를 천념이 깃들어 있다. 이게 그거는 영혼의 선천 정보가 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전생이 있잖아, 그지? 그 수많은 전생의 기억이 다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 이렇게 안몸에 쫙.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전생 정보의 이제 그 시작, 가장 오래된 생명 정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몸을 관하면서 이 부분을 자극하고 이 부분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깨어나면 그것도 이렇게 네 가지 에너지, 실제로는 여기다 이제 후천기라는 에너지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제 5가지 에너지인데, 이 5가지 에너지가 이 자리에서 합쳐지고 여기에 이제 그 천념을 해서 이 자리에 내장된 정보를 갖다 일깨우면 처음 나라는 생명이 시작되던 그 과정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그 수천, 막 수억, 막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생에 대한 기억이 안몸의 이 층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관해가면서 다 깨어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부처님이 그 수많은 전생의 일을 알고 숙명통을 이루고 다 이런 걸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는 게 아니다. 이 안에 저장됐던 기억들은, 그 정보들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다시 표출이 돼요. 어떤 때는 잠을 잘 때 꿈으로도 표출이 되고, 어떤 때는 누구를 만났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망상을 떠는데 표출이 되기도 하고. 업식이라는 거, 이게 업식. 업식. 그게 이 안몸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저장된 업식이 이 5가지 생명 에너지와 서로 반응하면서 안이비설신으로 인식했던 경계에 반응하고, 또 안이비설신으로 인식했던 경계가 다시 일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고, 또 저장됐던 정보가 나와서 기억으로 떠올라서 다시 또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업식을 제도한다, 업식을 벗어난다, 뭐 운명을 극복한다, 그러려면 이 앞몸을 제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이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영혼과 수정란의 만남이고, 그것이 이제
이 육체로 벌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게 이제 세세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 시간에 다 얘기를 다 못해, 이거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12연기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엔 이 얘기 다는 못해요. 그래서 이 왜 안몸을 지각해야 되고 왜 안몸을 갖다가 제도해야 되고 이 안몸의 구조를 왜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회와 회음 사이에서 중간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중간 기둥을 갖다 세워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안몸이 이제 오롯해지는데, 이 안몸을 인식하는 방법은 호흡과 발성이에요. 호흡과 발성으로 안몸의 신경을 억제시킨다. 숨을 들이쉬는데 미심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심에서 수상관을 할 때 이렇게 나선 호흡으로 들이셨잖아, 그죠? 백회에서 이렇게 나선 호흡으로 여기까지 들이쉬면 들숨으로 인해서 이 백회에서부터 이 회음까지 이 안몸의 중추신경이 전체적으로 억제가 돼요. 이거는 피질신경이 갖고 있는 신경 억제 체계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피질 방어 체계라고 하는 건데, 피질은 이제 아까 이 수정란에 깃들었던 이 혼의 몸이 우리 중추신경 안에서 또 이제 우리 몸 전체에서 스스로 활동 경로를 만든 게 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부터 쭉 몸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피질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피질신경은 혼이 그 원천이다. 혼이 육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경로를 만든 것이 피질 경로고, 결국에는 이 눈도 피질이 변환된 거고, 귀도 피질이 변환된 거고, 코, 입, 피부 감각, 이게 다 피질이 변환된 거예요. 이 피질은 스스로 방어 체계라는 것이 있어. 외부에서 어떤 공격적인 반응이 올 때 피질이 본능적으로 그걸 먼저 감지해 가지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피질이 방어 체계를 작동시키는 그 기능이 뭐냐면은 신경 억제 체계인데, 가바를 통해서 신경을 억제해요. 가바. 우리 약 먹죠, 그죠? 가바. 뭐 기능성 식품 뭐 가바 많이 들어있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가바. 뭐 쌀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뭐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가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가바. 개예요.
가바가 피질이라는 신경이 작동하는 거를 억제해, 차단시켜요. 피질의 활동성을. 그래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연쇄적으로 피질 경로를 훼손하는 것을 갖다가 차단하는 기능을 해. 가바가 분비되면 피질 경로가 다 억제 체계로 가고, 피질 경로가 억제된 신경은 신경 그 기능이 무념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피질 억제 체계를 활용해서 가바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적으로 무념 상태, 정보의 전달이 끊어진 그 무념 상태를 조장한다. 그래서 안몸 전체를 무념초로 만든다. 그거를 호흡을 통해서. 발성이 더해지면 더 강력한 피질 억제 체계가 작동이 되고 무념의 상태가 더 확고해져요. 바깥 몸을 무심초로 삼고 살갗을 비워가지고 안몸을 무념초로 삼아서 안몸과 바깥 몸을 능연하고, 그로서 안몸과 바깥 몸으로서 본성을 이룬다. 이것이 곧 몸의 제도다. 이게 신념초관의 핵심 요지예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